네, 7월 2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사실상 저는 7월 달에 나라도 망하고, 약간의 교전, 전쟁도 발발할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나지 않고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나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에도 나는 거 아니야? 라는데 참, 우리나라의 기운이 세긴 센가 봐요. 자, 정력 시대에서 주역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 흐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의 증가,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오늘날 저도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겪어온 일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야, 내가 50대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냐? 한 2028년도 정도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면 대통령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인데요. 내죠. 6학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너 나을 것 없이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면은 대통령이 되겠다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아무나 하나 저는 그런 생각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깁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자죠. 행정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기 행정을 이끌어갈 그런 것 대해서 인사를 잘 선정하는 것도 큰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 25년도 7월인데 8월이 다가오면은 우리 사회가 큰 이제 곤란을 겪게 되죠. 한국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나간다.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어떤 현상일까요? 이 박정희의 재벌을 키워준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차관을 빌려오고 일본한테도 돈을 이제 아시죠? 64년도인가요? 65년도인가요? 그런 일을 한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은 건데 아무튼 이런저런 또 월남 파병까지 돈을 들여서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마이카 시대까지 생각했던.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는데 독재의 이미지로 보고 있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와 40년대 그리고 해방을 겪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그 당시 1920년대와 30, 40년대에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핵개발 같은 경우,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승만 정부, 이승만 시절에도 구상이 다 되어 있었던 거고요. 결코 오늘날의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멍청하거나 모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도 2차 대전 때에 암호 해독을 위한 전자계산기 그 개발과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 요즘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185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필름 사진기에 의한 효과로 먼 곳에 있던 그 상황들을 찍으면서 보급되어진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의한 공작도 많이 그게 발달하게 됩니다. 포스터나 그림으로만 표현되지 않던 사실적인 것을
담으면서 그 사실을 담으면서도 왜곡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낮고, 그죠? 기류에 편승한다든지 하는 이런 흐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못합니다. 5,200만 우리 국민들이 각자 살고 있고 또 이제 고령층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요.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고요. 단지 살아있을 적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사회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조그만 기여가 아니고요. 우주를 바꾸는 이 세상을 바꾸는 기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기여를 함에 있어 바른 걸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서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성경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은 결국 그 당시에 글로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고요. 오늘날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새로운 성경의 구절 같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서요. 저는 뭐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할까? 인사권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통일로의 방향이고요. 국민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지 결코 투기 목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노태우 때는 뭐 200만 원 건설이랍시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또 노무현 때도 그런 식으로 보상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노무현이가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 차이를 만들고 인간들의 삶을 허영에 쩌들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의 중심 기반 최하 중심이죠. 생산이라든지 자영업의 구조를 좀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그 정치와 경제의 흐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무속과 종교의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김영삼이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도태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신이 기조가 무너졌다고 보고요. 그게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 13년의 시간 동안에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존재도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뭐 총명이 흐려졌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틀린 게 없어요. 오히려 확실하죠. 자주국방 그리고 경제적 안정 이런 것을 노렸는데 그것을 파괴시킨 게 그 당시 정권,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김대중, 김영삼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죠. 자익 세력으로 등장한 자들이 지금 정치를 이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기에 또 편승하고 기승하면서 동조하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체 신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단계와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로 그냥 핵폭탄 여러 개를 가지고 터져버려라 이런 마음까지 터질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성적인 일들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성적으로 산다고 해서 상대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냥 뭐 폭력과 감정에 휘둘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저만의 음성 기록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냥 이런 이야기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줄 일도 없고, 하지만 남겨놓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삶 하루하루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또 느껴지지 않게, 결국에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정치의 흐름이 결국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재벌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일반 서민들에게도, 일반 노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있어서 안정된 정치 풍토가 너무나도 그립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성들은 다 타락해버렸고요. 남성들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더 이대로 간다면요, 경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태에 있어서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다시금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고 김건희와 결혼했고 김건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윤석열의 계엄이 합법적이냐 정당하냐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와 탄핵 정국은 행정부 마비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총선과 대선을 조작하고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것은 다 중국 세력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중국의 이제 로비, 스파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했지만 군인들도 정치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군대가 있는 사람들 많죠. 사병부터 부사관, 장교까지. 지금 아마 2세대들이 아마 한국에서 나고 부모는 한쪽은 어찌 저쪽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 간부로 이제 초급 장교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이미 많이 진출에 들어가 있다 봅니다. 군 전문 인력들의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외국에 넘어가고 있다. 숙군 작업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모든 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재인 정권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을 이제 망실시켜 놨다고 볼 수가 있죠. 국가 간이 망실된 나라가 어떻게 올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미 이제 전쟁도 나지 않았지만 망했다고 보는 게 좋겠고, 이런 상태에서 상담이나 개인의 어떤 운명을 바꾸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이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정치 기조가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을 버려나가고
그 버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체하고 버리고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인들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하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계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외계인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육체 시스템은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영혼의 개념은 사실 영혼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 육체죠. 어떻게 보면 그 육체가 한계성을 가진 육체 안으로 생명 유전자 구조 배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잠시 잠깐의 그런 상황을 갖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의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김구의 영혼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김구의 영혼은 지금 이재명에게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의 그 영혼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 이제 시작해서 오늘날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날의 어떤 역사적 인물이 과거의 어떤 존재의 어떤 실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죠. 전생적인 개념의 판단은 각자의 상상인데, 그것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오늘날 현대에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이 늘어난 인구와 함께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거죠.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한국의 땅을 통해서 먹을거리와 또 과학기술과 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시작전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죠. 70년의 역사, 그 이승만이 만들어 놓았던. 자, 우리가 역사를 알려면요, 트루먼 대통령이 왜 미군을 철수했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그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김일성이 이 남한 침공을 위한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던 터에 소련군도 철수하는데 미군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명분상. 당연히 철수를 했고 북한이 저렇게 준비했을 리라고는 보지 못했죠. 소련이 그렇게 자기들이 북한을 침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없었고요. 중공이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의 첩보상에서는 몰랐겠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자체가 전쟁을 도발시키려고 46년도부터 이미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49년도에 김구는 그를 보면서 전쟁 날 것이고 남한은 꼼짝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군은 철수하고 다시 6.25 때 들어와서 상당한 역량을 보였고요. 그죠? 또 지금 생각하면은 김구 백범일지에서는 이미 그 시대에 1945년도 경이죠. 미군정 시절에서 김구가 봤을 적에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며 전 세계가 이미 먹을 게 넘쳐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고 테러리즘이 가득 찬 놈인 것도 맞죠. 김구가. 그 21살짜리가 일본 상인이라고 약장수라고 하지만은 영업이죠.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그런 대동아 전쟁도 있습니다만 태평양 전쟁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로환 아시죠? 용각산 그런 거 있죠. 일본 가내공업이랄까요? 일본의 오랜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특효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일본인이 스스로 이제 움직여줘요. 일본은 워낙 이제 대를 이어서 가게가 1000년 된 거, 500년, 300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그렇고요.
그랬던 사람을 그냥 이제 돈을 뺏기 위해서 죽인 것이고, 그 전에도 뭐, 동학 관련한 일도 했다고 그러고, 그죠? 동학이 아름다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봤는데, 동학에는 양아치들이 그리 많았답니다. 건달들. 예, 폭력적인 분. 싸움 좀 한다는 인간들이. 나라하면 뒤엎겠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요즘 날에 보면 그냥 무식한 놈들이죠. 그렇게 쳐들어갔다가 이제 다 당한 거죠. 신식 무기 앞에 뭐 300명도 안 되는 그 일본 군이랄까요? 그 기관총 앞에 현대식 무기 앞에 그냥 1만 명이 거의 죽어버려 갖고 30만 명이 그냥 흩어진 거죠. 거의 뭐 학살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날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길목에서 적의 진줄 뚫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죠. 뭐 누구 부대 하더라도 50명, 500명이 쳐들어가도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일 수가 있습니까? 동학은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학 이후로 나온 뭐 무슨 뭐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정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력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해 보기를 84년도부터 시작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8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60년이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0년 이후로 또 흘러가면은 뭐 달라지겠죠. 계속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2025년 이후로 3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참 걱정이긴 해요. 저도 지금 제 환경을 바라보면은, 이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 이 무의식 세계가 15년 전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과를 맞이했는가라는 걸 말해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 있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내가 이제는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잘 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나서 잘 살고 아주 좋은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기를 제가 바라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잘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한 분 한 분이 모여 일원이 모여 억이 되고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힘과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거죠. 영적인 파워. 그 파워는 결국 듣는 이의 마음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화의 힘은 자극을 받아야만이 강해집니다. 잔불에 여러 번 맞고 맞으면은 아주 큰 불이 되죠. 정화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정화가. 사실은 정화를 갖고 있으니 정도령이 맞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실질적인 자기 아이가 없잖아요. 결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볼 거는, 사실 예수도 자기가 그런 존재인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아가 내가 역사의 시대 속에 그 등장인물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보다 못한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다 예수의 시대 속에 예수 혼자만 잘나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란 존재를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역사를 위한 존재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성격이나 태도가 경상도적이든 전라도적이든 충청도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 물론 목소리만 들어봐도 말 내용만 들어봐도 그 수준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진짜 깨어난 사람들의 깊은 의식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나는요, 물질이 우리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맞서거나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기조, 그 에너지가 우리의 현실을 바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또 열심히 누군가로부터의 좋은 에너지가 또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